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백이열전이면 기본적으로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백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이열전 시작할 때 한참 얘기를 해요. 뭐 학자들이 기록한 책은 뭐 광범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사마천의 이 사기를 해석할 때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마천의 사기는 공자의 춘추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잖아요. 공자가 정리했다라고 한 시서, 공자가 썼다고 한 춘추. 그런데 거기 안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백의와 숙제는 지나간 원한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원망하는 마음이 이 때문에 거의 없었다. 그들은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원망했겠는가? 라고 논어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가 기록한 기록에 따르면 백의 숙제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아쉬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공자는 생각했대요. 사마천이 이럽니다. 1번, 공자가 얘기했어. 백의 숙제는 별로 한스러운 마음이 없었대. 2번, 근데 내가 봤더니 좀 다른 기록이 있는데? 자, 그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나옵니다. 백의와 숙제는 고주구 군주의 두 아들인데. 그러면은 뭐가 될 거예요? 네, 군주가 될 거잖아요. 임금이 될 겁니다. 여기서 백의의 백자는 중국의 형제들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붙는 표현입니다. 숙제할 때 숙은 셋째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 빠뜨린 사람이 있어요. 둘째가 있습니다. 이 둘째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의 아버지는 아우인 숙제에게 뒤를 잇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왕위를 형 백의에게 양보하려고 했다. 숙제의 생각은 그러자 백의는 아버지의 명령이라면서 달아나 버렸고 숙제도 왕에 오르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고죽국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중간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네, 둘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때 백의와 숙제는 서백찬이 노인을 잘 모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했다. 이야기가 이상하죠. 잠깐만, 백의와 숙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몇 살 정도로 지금 생각되셨어요? 백의와 숙제가? 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백의 숙제 이야기가 사마천 이전에 여러 조각들이 있었던 걸 거고요. 사마천 하나를 묶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을 잘 모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나라에 이르렀을 때 서백창은 죽었고 아들 무왕은 아버지가 문왕입니다. 아들이 무왕이에요. 시호를 문왕이라고 일컬었으면 나무로 만든 아버지의 위패를 수레로 싣고 동쪽으로 주왕을 치려했다. 이때 주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으로 잔혹하게 여러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은나라가 있었던 거고요. 그 밑에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소국이 있었는데 이 소국이 주나라가 은나라의 폭정을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무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패를 앞에 딱 모시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 아버지 위패를 딱 앞에 모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뜻을 우리는 받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때 백의와 숙제가 등장합니다. 잠깐, 백의와 숙제는 저기 고죽국에서 지금 주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거지 같은 꼴이었을 거예요. 거지 같은 꼴이 갖고 있는 삐쩍 말른 노인 2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출정식을 하는데 왕의 말고삐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하신 분으로 군주를 죽이는 것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 전쟁 벌이는 거 되게 불합리한 거야. 뭐에 안 돼요? 효도 아니고 뭐도 아니래요? 인도 아니죠. 근데 이게 인이라고 표현했지만 훗날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뭘까요? 충에 좀 가깝겠죠. 아니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게 맞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훗날에. 그러자 무왕 곁에 있던 신하들이 무기로 벼려고 했다. 당연히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출정식 해야 되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경호원들이 나선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경호원들이야 몸으로 맞고 끌고 갈 테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있겠습니까? 바로 칼 꺼내내죠. 그러자 이때 강태공이 얘기합니다. 이들은 의로운 이들이다. 모르겠어요. 이걸 읽을 때 이런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강태공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번, 출정식 하는데 피 부은 게 하여튼 흉하잖아요. 2번, 그리고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픈 부분을 찔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래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제 중앙에 있는 나라 쳐들어가는데 백의숙제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실제로 백의숙제를 소문을 들어서 알 수도 있고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읽으시면 재밌습니다. 이에 그들을 일으켜 가게 했다. 그 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어지러움을 평정하자 천하는 주나라를 종주로 삼았다. 주나라를 중심 나라 삼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나라 천하가 된 겁니다. 그러나 백의와 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의롭게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선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먹었다. 그들은 굶주려서 죽을 징에 이르러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채미가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채미는 고사리를 뜯는다는 뜻이에요.
왜 고사리를 먹었을까요?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주나라 땅이 됐잖아요. 주나라 땅에 나오는 곡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나라에 나오는 곡식이니까. 그래서 훗날에 사육신 가운데 한 명이 이것도 비꼬는데, 야, 안 먹으려면 아예 안 먹어야지. 고사리는 뭔데? 자, 근데 곡식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이 곡식 안에 상징이었어요. 임금이 신하에게 주는 게 곡식이었거든. 녹봉을 준다고, 녹을 준다고 했잖아요. 즉, 이것은 곡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나는 주나라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은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이러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답니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캤네.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었건만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신농, 우, 하나라의 때는 호련히 사라졌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아, 죽음뿐. 운명도 다했구나.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이 가사를 본다면 원망한 것인가, 원망하지 않은 것인가. 원문을 읽으면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등, 비, 서산이, 저 서산에 오르는구나. 체, 기, 미의, 고사리를 뜯자. 이, 포, 역포해, 포악스러움을 포악순으로 바꿨으니 부지, 기, 비의,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구나. 은나라 주왕이 잘못했대요. 근데 밑에서 그럼 뭐 한 거예요? 대기숙제가 보기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농, 우하, 홀언, 모래. 선양을 해줬거든, 이때까지는요. 선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전 임금이 이후에 그냥 왕위자를 물려줬어요. 이런 시대는 호련히 사라져버렸구나. 아, 안적비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차조회. 아, 가는구나. 명지쇠의. 명이 다 해버렸고. 원문을 보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약간 중의적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백의와 숙제가 생각했던 뭔가 아름다웠던 시절, 요순 임금으로 대표된 그런 시절이 이제는 오지 않는 거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개인적인 사람의 백의, 숙제, 개인의 삶이 그냥 이렇게 쓰러져 간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한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가사를 본다면 원망한 것인가, 원망하지 않은 것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차마 선택하긴 했는데 수양산 올라가고 먹을 것도 없고 살이 맛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이거 노자의 말입니다. 노자에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 백의와 숙제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가?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인을 쌓고 행실은 깨끗하게 써도 굶어 죽었다. 원문엔 아사라고 돼 있습니다. 제자 70명 중에, 공자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 제자 70명 중에 안연히 학문을 좋아했대. 밥 한 덩이 먹고 물 한 바가지 막으면서 되게 좋아했대. 안빈 낙도의 대명사입니다. 공자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밥그릇이 텅 비었고 술찌개미와 쌀교 같은 거친 음식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끝내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다. 아니,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애가 일찍 죽어버렸어.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함으로 베풀어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 가져본 적 있으세요? 착한 사람이, 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래 못 살고 불우하게 요절한다고 할 때 그 말에 갖고 있는 어떤 뭔가 이게 있죠. 그렇게 확 떠나버리는 사람. 도척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고기를 잘게 썰어 먹었다. 잔인한 짓을 하며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제멋대로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끝내 하늘에 내려준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리고 죽었대요. 와, 저 씹어 죽여도 모자랄 놈은 수명을 다 하고 죽었대요. 이는 어떤 덕을 따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런 사례 중에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면 그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행동은 규범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법령이 금지하는 일만을 일삼으면서 꼭 나쁜 짓만 저질러요. 한평생을 편안하게 즐거워하며 대대로 부귀가 이어진 사람이 있다. 뭐 누가 떠오르시지 않는가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꼭 누가 떠올라요. 1번, 잔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2번, 그런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처벌을 받지 않아서 오래오래 사는 건 좋아. 3번, 근데 부자야. 4번, 자식까지 부자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사마천 시대에도 그랬대요. 그런가 하면 걸음 한 번 내딛는데도 땅을 가려 내딛고 조심조심 산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알맞은 때를 기다리라 하며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는 작은 길로 가지 않고, 무슨 얘기냐? 정도만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뒷공무니로 무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평하고 바른 일이 아니면 떨쳐 일어나서 하지 않는데도 재앙을 만나는 사람. 맨날 바르게 사는, 청렴 결백한데, 도덕적인데, 누가 보아도 훌륭한데 재앙을 만나는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만일 이런 것이 하늘에 도라면 옳은가 그른가? 원문에 보면 천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도. 하늘에 도는 시야비야.
옳은가 그른가. 지금 사마천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제기했어요. 첫 번째, 백이숙제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른데 원망한 거야 원망하지 않은 거야? 일단 질문합니다. 두 번째, 야 세상 봐라. 나쁜 짓 저지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올바로 살면서도 화를 입는 사람 더 많더라. 천도 하늘에 도라고 하는 건 바른 거야 그른 거야? 라는 질문을 던져요. 구름은 용을 따라 생기고 바람은 범을 따라 일어난다. 성인이 나타나야 만물도 다 뚜렷해진다. 저는 맨 마지막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대요. 그리고 비로소 성인이 나타나야 만물도 다 뚜렷해진대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진면목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대요. 백의와 숙제가 비록 어지긴 했지만 공자의 칭찬이 있고 나서부터 그 명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 안현이 학문을 돈독히 했지만 천리마의 꼬리에 붙었기 때문에 행적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안현도 괜찮았지만 누구 제자기 때문에? 공자 제자기 때문에. 바위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선비들은 때를 보아 나아가고 물러나지만 훌륭한 명성이 무척 거론되지 않는 것이 슬프구나. 지금 이름이 기록되지는 사람 많아. 아 슬퍼. 자 그러면 이 얘기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내가 뭔 일을 할 건데 그게 무슨 일이야? 지금 공자가 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앞에 기록했던 질문들. 야, 공자가 백이숙제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 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 사마천에 되게 커다란 욕망이 도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이숙제 공자 때문에 유명해졌지? 근데 백이숙제 진면목을 공자 때문에 아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갖고 왔잖아. 시골에 붙여 사는 사람 중에 덕행을 닦아 명생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지고한 선비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후세 이름을 남길 수 있겠는가? 누구를 만나야 돼? 그게 누구예요? 이게 사마천 글이라니까. 사기는 사기가 아니라 사마천의 사기라고. 아까 얘기했죠. 사마천이 갖고 있는 개인의 불행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표현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구름을 용을 따라 생겨나고 바람을 범을 따라 일어난다. 같은 종류의 빛은 서로 비추어주고 같은 부류들은 서로 어울린다. 자, 백이숙제를 지금 얘기해놨어요. 그럼 자기는 누구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이숙제 비슷한 사람이라는 얘기기도 해요. 다르게 보면 이것을 소개하는 사람, 즉 글쓴이는 그것을 소개하는 소재가 되는 사람과 때로는 어떻게든 일치가 되거나 비슷해져요. 아, 그렇잖아요. 자기 욕망이 맞는 사람들 가져오죠. 지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마천이 이런 질문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망함이라고 하는 주제. 하늘의 도가 옳은 거야 그른 거야라고 하는 주제. 그냥 이것은 세계상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마천이라고 하는 개인이 갖고 있는 물음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백의 열전을 볼 때마다 사마천은 분명 이것을 백의를 소개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백의를 소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야기됐던 백의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공자로 대표되는 이전의 기록과는 다른다라고 하는 차별성. 또 하나는 어떤 것에 주목하고자 했냐면 약간 정감적인 부분에 주목하고자 했던 게 있어요. 기산이 어딘지, 수양산이 어딘지, 허유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백의가 몇 살 살았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사마천의 사기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자신이 겪었던 불우함과 그가 하나의 사라고 하는 계층으로서 겪어야 했던 신분상에 좀 독특하면서도 출연하는데 그런 어떤 왜곡 가운데 나타났던 되게 독특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마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일가지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일가의 말을 내가 쓴다는 표현을 사마천이 나중에 합니다. 이때 일가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은 이 당시 있었던 춘추 전국시대를 육가라고 정리했어요. 근데 일가지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마천은 그러면서 보면 자기가 이 저작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고자 했다라 라고 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닌가를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사마천 이후에 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국의 혹은 동아시아 역사의 독특한 어떤 자리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사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작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가의 출발점이자 전 작가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마천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정신이 있어요.